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월 9일 2021년 신년을 맞아서 삼성전자의 2021년 전망에 대해서 식구분들과 함께 기업적인 내용과 왜 2021년은 이와 같이 생각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수급 동향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주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같이 주린이분들 그리고 저희의 세로이 식구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지신 분들은 잘 노트에 적는다든지 또 꼭 참고하셔서 다른 전문가들과 비교 분석,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체크하셔서 어떤 흐름이 옳고 그름 또는 내 투자가 올바랐는지를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급의 동향은 잠시 중학교 수학이 아니라 초등학교 산수 수준이면 될 것이고요. 그것은 기업 분석을 마치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꿈의 이익률을 25%, 20%를 향해 가고 있다. 작년 영업이익은 35조 9,500억 36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매일 985억 원씩을 벌어들였다. 작년의 영업이익률은 15.2%, 제조업 치고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이고요. 2021년 반도체 호황이 오면 이익률은 20%까지 올라갈 듯하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15.2%다. 제가 이와 같이 A4에다가 적어서 주린이분들과 함께 보는 이유는 제가 멋지게 보지 않고 이렇게 외부로 써서 하게 되면 멋있게는 보일지 몰라도 한 귀로 흘려듣게 됩니다. 따라서 함께 면밀하게 연초이니만큼 잘 눈여겨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저는 이와 같이 A4에다 적어서 합니다. 100원어치의 물건을 팔면 15원은 남겼다는 뜻이다. 5%만 돼도 높다고 하는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몇 배나 되는 수준으로 여전히 제조업 최상단에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기업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지난해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크게 오른 것은 바로 반도체 업황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품 부문의 반도체 사업은 지난해 1분기 4조 원, 2분기 5조 4,300억 원, 3분기 5조 5,400억 원, 대단히 큰 수익이죠. 영업이익을 올렸다. 반도체 사업은 4분기에도 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어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아울러 상반기 코로나로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이른바 펜트업 효과가 하반기 가전 시장에서 일어나고 갤럭시 노트, 갤럭시 Z 폴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출시 효과 등 지난 10월이죠. 세 개 사업 부문 모두 상당한 실적 개선을 일궈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지난 한 해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집중했고,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공급망의 장점을 살려 물류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올해는 반도체 업황의 슈퍼사이클에 전망되면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 2021년도에는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D램의 수요, 2022년도 내년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 5G와 자율주행으로 인한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시작, 그리고 5G 장비에 대한 시작이다.
따라서 지난해 8월 이후 저는 삼성전자는 천조 시대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지속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역시나 잠시 후 더 수치적으로 계산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2018년 수준의 반도체 슈퍼호황이 재현된다면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률은 20% 이상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3분기의 경우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역대 최고인 26.8%에 달했고 초호황기 때는 메모리 반도체가 물량 부족으로 D램 영업이익률이 무려 60%까지 치솟은 적도 있다. 과거에 그랬었죠. 최영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 상반기까지 D램 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D램 가격을 이렇게 예상하는 건요. 2022년 내년 상반기죠. 그러면 2021년 하반기 4분기 중반 정도부터는 끝마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지나고 보시면 아시게 될 것이고요. 반도체 사이클은 자율주행 시장이 열리면서 새롭게 쓰일 것이다. 자율주행은 바로 메모리와 비메모리 다 소유하고요. 역시 5G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자율주행이 이끌 거대한 반도체 사이클이 삼성전자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든 부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반도체 부분에서는 2021년 그리고 바톤을 이어받아서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는 5G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해 초 미국 이동통신사의 대대적인 5G 네트워크 구축 투자가 예고되어 있다. 대대적인 지난해 말부터 12월 8일 날입니다. 시작된 미국 정부의 주파수 경매가 종료되면 언제요? 이번 달 1월 20일경 안쪽으로 종료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좀 오래 걸립니다. 지난해 12월 8일에서 이번 주 말 정도면 끝났을 법한데요. 어떤 일 때문에 조금 더 연장이 됐습니다. 미국 이동통신사의 대대적인 망구축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에 있다. 미국 현지 통신업계의 투자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트워크 장비업계의 수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월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3.7에서 4.2GHz 대역의 280MHz 폭 주파수 경매가 이달 중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가입자 기준 현지 1위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3.5GHz 대역의 34MHz 폭의 주파수를 확보했고 이와 비교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의 주파수 총량은 280MHz 폭으로 대규모 주파수가 공급됩니다. 이 때문에 추가 주파수 확보에 나선 버라이즌 뿐만 아니라 현재 2위 이동통신사 AT&T 스프린터와 AT&T요 죄송합니다. 스프린트와 합병 절차를 마친 현지 3위 이동통신사 T-모바일도 주파수 확보전에 나섰고 버라이즌이 34MHz 폭의 주파수를 확보했던 당시 삼성전자와 8조 원 규모의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네트워크 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수출 계약이며 현재 여러 이동통신사가 모두 5G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고 주파수 총량도 실제 본격적인 상용화 서비스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G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기에 5G의 장비 그리고 메모리,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는 올 12월 정도까지 보고요. 바톤을 이어서 2022년도부터는 비메모리, 앞으로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
이제는 수급 상황을 잠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1개월 전만 해도 외국인은 4,946만 주를 매도하고요. 기관은 1,500만 주를 삼성전자에 매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입니다. 3개월 동안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888만 주를 매도했고 기관은 최근 3개월에 3,50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1억 주를 매도했고 기관 투자가는 1억 570만 주. 그러면 최근 1년 동안 삼성전자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2억 주 이상을 내다 팔았는데 그것을 개인들이 받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년 전 여기보다도 훨씬 1년 전에는 보통 얼마냐면 55,000원 정도요. 그리고 42,300원까지 삼성전자를 하락을 했고 그 이후 1억 주, 2억 주 이상을 기관과 외국인이 팔는 동안에 개인들이 모두 받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기관들은 기본적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유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외국인은 현재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에서 55.67%,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외국인의 삼성전자는 최대 대략 58%에서 최저 55%의 밴드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2%까지 줄인 모습인데 최근에는 조금 전에 기사에서도 보았듯이 2021년과 2022년은 삼성전자의 큰 획기적인 성장세가 두드러진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그러면 55%의 지분 보유를 그 이하를 낮추기에는 불확실합니다. 상당히 확률은 적다 보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프리마켓에 700만 주를 사들이게 됩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은 여전히 매도세, 근 1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매도해서 1억 570만 주를 매도하고요. 앞으로는 지난 금요일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그 보유 물량이 그동안 매도해서 700만 주를 사들이면서 삼성전자는 7%의 상승. 앞으로 좀 더 기관 투자가들이 좀 더 매도를 하고 기관 투자가는 9만원, 10만원대에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고객 예탁금은 현재 68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감추어진 매수 대기 자금도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상승을 하면서 바로 배당금의 재투자입니다. 그 배당금은 3개월 분기마다 다시 나오고 대부분은 다시 재투자를 할 것이고 대기 매수세 또한 고객 예탁금이 68조 곧 70조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가들은 과거의 잣대로서 매매하는 경향을 철저히 실패 볼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같은 모습으로 흐르기 때문에 크게 별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삼성전자만 함께 보더라도 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가? 끝없이 주가는 상승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가격 조정은 과거 같으라면 대단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작으면서 기관 조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이 곧 10만 전자 시대 그리고 지난 8월부터 언급한 삼성전자의 천조 시대 시가총액을 말합니다. 천조 시대는 머지않았다.
그리고 현재 기관 투자가들 수급 상황을 한번 잠시 들여다볼게요. 수급 상황은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등 이런 분들 반면에 기타 법인은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펀드 매니저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0대에서 많아봐야 40대 중반. MBA 과정을 거쳤지만 과거 20년, 30년 동안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10몇 년 정도를 펀드 매니저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오산이죠. 과거의 책에서 언급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특이한 상황으로 벌어진, 그리고 대한민국은 현재 과거의 코스피 종목에서 탈피합니다. 가치 성장주보다는 이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K-팝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시장이 대단히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LG화학 등등은 중국과 유럽 지역의 공장, SK 등 다양하게 현재 준공되고 공장화가 증설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시장은 대한민국 반도 땅이 아니라 글로벌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대한민국 코스피 200 종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더 넓혀지고 있다. 시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투자문화, 주식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변화했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의 기관 투자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과거 1월 연초랠리 절대로 없었습니다. 연말부터 일부 바이오스 제약 섹터에서만 상승됐지 주가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거의 잣대로서 이와 같은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관 투자가들은 항상 말과 행동이 달라요. 기사에서는 성장이 있다라고 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었죠. 과거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당할 차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금력으로 그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은 이 자금력으로 증시를 외국인과 함께 양분되어서 쥐락펴락했죠.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가치 성장주, 올해는 5G와 메모리 반도체 D램 쪽, 2022년도에는 5G와 비메모리의 이런 성장,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한 고객 예탁금. 이제는 고객 예탁금이 이제 적금 드는 사람은, 적금과 펀드 드는 사람은 대단히 없을 것이고요. 보험 정도는 일부 있을 것이고, 과거보다는 조금 보험 쪽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관 투자가보다는 이제 개인들의 좌지우지하는, 이제 기관을 보다는 위에 있는 자금력을 확보했다. 따라서 금년 2021년도에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은 지속된다. 가격 조정은 적고 기관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가격 조정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도하던 기관 장세, 지난 금요일처럼 외국인이 한 방에 700만 주씩 사도록 이렇게 이상적인 거죠. 먼저 기관 투자가보다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빨리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철없는 기관 투자가들은 비중도 없는데 최근 1년 동안 1억 주 이상을 외국인 투자보다도 더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물량이 말라가고 있어요. 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개인들의 주머니 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거의 비트코인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조금 전에 언급한 감추어진 대기자금, 삼성전자에서 분기마다의 배당금은 재투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격 조정은 적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기관 투자가들도 이렇게 500만 주, 700만 주, 1000만 주
거기에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대기 매수세, 앞으로는 더욱더 상승이 예견된다. 현재는 어느 정도 시작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승, 따라서 저도 좀 더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요. 조정 자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길 줄 알았는데요. 73,000원대요. 너무 짧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해서 현재 삼성전자는 이젠 포기하고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53,000원 정도에 들어간 모습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뭐 의결권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배당만 받으면 되니까 여기 자리에서 제가 있었던 것이 조정 눌림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눌림목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건 이와 같이 이렇게 기울기가 이 정도일 줄은 솔직히 예측 못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5G에 대해서 10만 시총 천조 시대를 저는 향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와 같이 급격하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될 줄은 저도 예측을 못했고요. 어쨌건 성장성에 있어서는 무난하다. 앞으로는 기관들이 지난 금요일과 같이 외국인들처럼 정신없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 이 말에 대해서 노트에다 적으시면서 한번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5G와 꼭 비메모리의 반도체 부분 현재는 올해는 D램 가격이겠지만요. 꼭 참고하시면서 다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비교 견적을 내시면서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